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프랑스의 소설가, 외교관, 영화 감독,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비행사로 활동한 로맹 가리입니다. 로맹 가리는 1914년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세기 후반 프랑스 문학의 주요 작가로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그는 시대 정신과 현대 문명의 퇴폐성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벽입니다. 집과 집의 벽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매우 짧지만 강한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벽, 로맹가리. 내 친구 닥터 레이는 클럽 부들스의 낡고 편안한 가죽 소파에 나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 클럽은 영국의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드나들었던 곳이다. 우리는 열기가 딱 기분 좋게 느껴질 정도로 난로불과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해내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가 재촉하듯 물었다. 전혀. 내가 털어놓았다. 보름 전부터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네. 내가 오랜 친구인 그를 찾아온 것은 원기와 낙관주의와 집중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기적의 약 한 가지를 처방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다. 12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유수한 어린이 신문사의 편집장에게 청소년 독자들이 내게서 기대함직한 교훈적이고도 멋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쓰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되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멋진 이야깃감이 떠오르곤 하지. 나는 그에게 설명했다. 밤이 길어지고 상점 진열장에 장난감들이 가득 찰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가 절로 떠오른다네. 하지만 이번엔 내게서 영감이 떠나버린 것 같네. 벽 앞에 있는 것 같다니까. 훌륭한 의사의 두 눈에 꿈꾸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자넨 멋진 주제를 찾아낸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벽이라. 난 자네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겠네. 부들스에서는 의사가 아니니까 말이야. 그 빌어먹을 알약을 원한다면 병원으로 날 찾아오게. 5기니 정도 들 걸세. 하지만 그 대신 벽에 대한 실화 하나를 들려줄 순 있네. 여기서 말하는 벽은 원래의 뜻도 되고 비유적인 뜻이기도 하네. 이 사건은 혹한의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해 성 실베스트르 축제일에 일어났네. 사람들이 우정과 따스함과 기적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때 말일세.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에 관한 거라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던 내가 런던 경찰국 소속 법의학자로 일하던 때였네.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자고 있는 가엾은 사내를 들여다봐달라고 사람들이 한밤중에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는 일이 종종 있었지. 12월의 어느 희뿌연 새벽, 이 점에서 런던을 당해낼 곳은 없을 것세. 나는 그런 식으로 얼스 코트에 가구 딸린 누추한 건물로 사망 확인을 하러 갔었지. 그곳의 서글픔과 더러움에 대해서는 자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동전을 넣어야 가스난로가 작동하는 초라한 방으로 들어서자 그날 밤 목을 메어 자살한 20살가량의 젊은 남학생의 시신이 내 앞을 가로막았네. 얼어붙을 듯한 방 안에서 사망 확인서를 쓰기 위해 탁자 위에 앉았을 때 신경질적인 글씨로 빼곡한 몇 장의 종이가 내 시선을 끌었네. 힐끗 눈길을 주었다가 문득 관심이 끌려 그것을 읽기 시작했네. 그 불쌍한 청년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적어두었더군. 얼핏 보기에 그는 고독의 발작에 꺾이고 만 것 같았네.
그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돈도 없었네. 크리스마스가 되자 그의 전 존재가 애정을 갈구하게 되었지. 사랑과 행복을. 사건은 여기서부터 꼬인다네. 옆방에는 안면은 없지만 때때로 층계에서 마주치는 전사 같은 아름다움으로 그를 깊이 감동시킨 처녀가 살고 있었네. 그런데 그가 슬픔과 낙담에 맞서 싸우고 있는 동안 옆방에서는 벽을 통해 삐걱임, 신음, 그리고 특이한 소리가 들려왔네. 그 소리를 두고 청년은 그 성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독특한 소리라고 유서에 써놓았더군. 그가 유서를 쓰고 있는 동안 그 소리는 줄곧 이어졌던 모양이야. 그 가엾은 청년은 분노와 경멸에 차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듯 그 소리를 자세히 묘사해 놓았으니 말일세. 그의 글씨는 몹시 흥분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네. 영국 청년이 쓴 것이고 그 글은 상당히 노골적이었어. 분노에 찬 절망적인 풍자를 곁들인 그 글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묘사하고 있었네. 그가 써놓은 바에 따르면 적어도 1시간에 걸쳐 침대가 삐걱이고 요동치는 소리와 명백한 쾌락의 헐떡임이 들려왔다는 거야. 내가 그 소리를 묘사할 필요는 없겠지. 우리 모두 벽에 귀를 대고 그런 추잡한 쾌락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테니까 말일세. 전사 같은 옆방 처녀의 쾌락에 겨운 신음소리는 그렇지 않아도 고독과 낙담과 총체적인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마음에 일격을 가한 것 같네. 그는 또한 자신이 남몰래 그 미지의 처녀를 사랑하고 있었노라고 털어놓고 있었네. 그녀가 어찌나 예뻤던지 감히 말도 걸 수 없었다고 그는 적어놓았더군. 그는 그 또래에 제대로 교육받은 영국 젊은이가 함직한 신랄한 비난을 구역질나는 추잡한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었네. 그런 세상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면서 말일세. 요컨대 애정의 갈망에 찢기고 수줍음 때문에 말조차 걸어보지 못한 채 신비로운 전사에게 마음을 빼앗긴 지나치게 예민하고 너무나도 순수하고 극도로 외로웠던 그 청년이 벽을 통해 들려오는 충분히 알만한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 처녀의 신음소리를 듣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걸세. 그래서 청년은 겉은 줄을 잡아 뽑고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만 걸세. 그 글을 다 읽고 확인서에 서명을 한 나는 방을 나서기 전 잠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옆방은 조용했네. 오래전에 사랑의 유해를 끝내고 당사자들은 기분 좋은 잠에 빠져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인간 본능의 한계니까 말일세.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고 왕진 가방을 집어들고 심기가 몹시 불편해 보이는 잠이 덜 깬 집주인이랑 경찰관과 함께 층계를 내려가려는 순간 나는 문득 호기심,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것에 사로잡혔다네. 물론 그럴싸한 구실은 찾아낼 수 있었네. 어쨌든 그 처녀와 쾌락의 파트너는 비극이 일어난 방과 얇은 벽, 얼마나 얇은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걸세. 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으니 말일세.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었지. 하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주된 동기는 특별한 호기심에서였다는 사실을 자네에게 숨기지 않겠네. 나지막한 신음과 숨소리로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그 전사 같은 여자를 한번 보고 싶었다네. 나는 그 방문을 두드려 보았네. 아무 대답이 없었지. 그 여자가 아직도 남자를 안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겁에 질려 있을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네. 내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냥 층계를 내려가려 할 때였지. 두세 차례 문을 두드리며 존스 양, 존스 양,
외치던 주인 여자가 열쇠 꾸러미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네. 외마디 소리가 들려오더니 주인 여자가 일그러진 얼굴로 방에서 달려나왔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젖혔네. 침대 위를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벽을 통해 들려와 청년을 절망적인 행동으로 몰아간 그 탄식과 소설아침과 신음소리의 정체를 청년이 완전히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 베개 위에서 나는 비소 중독으로 인한 온갖 증상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 금발머리 여인의 얼굴을 보았네. 처녀는 몇 시간 전에 죽은 것 같았네. 그녀의 마지막 고통은 길고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야. 탁자 위에는 자살 동기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유서가 놓여 있었지. 그녀가 죽은 이유는 고통스러운 고독과 삶에 대한 총체적인 혐오감 때문이었네. 말을 마친 닥터 레이는 우정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울분에 겨워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고 항의의 말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렇다네, 벽은, 하고 의사는 꿈꾸듯이 중얼거렸다. 자네의 아주 참신하고 흥미로운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주제가 될 걸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제 신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말이야. 어떠셨나요? 이 단편 작품은 연민, 인간관계, 삶의 가혹한 현실을 주제로 탐구하는 가슴 아픈 단편 소설입니다. 작가인 로맨가리는 감동적인 스토리텔링과 인간 감정에 대한 깊은 탐구로 유명합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상상만으로 옆집의 여인의 쾌락의 소리를 오해한 주인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죠. 그리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고도 합니다. 아마 미칠 지경이었겠죠. 근데 그 여인 또한 주인공과 같이 외로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둘이 알았더라면 멋진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는 여기서 작품의 제목처럼 벽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벽이란 어떤 면에서는 차단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갈망을 하게 만드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컵에 물을 반을 채우자 어떤 이는 물이 반밖에 안 되네 라고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반이나 가득 찼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의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벽이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 벽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